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이 유혈 사태가 확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변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중은 이스라엘과 항상 뭐랄까요, 긴장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또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쌓인 구원도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전쟁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가면서 유대인들의 이 정착촌을 늘려가고 하는 문제들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중동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민족이 들어와서 또 다른 종교, 유대교라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빼앗는 것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전쟁, 이 싸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동네이기도 하죠.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힘에 의한 평화를 계속 주장해 왔고, 그러면서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반인륜적 전쟁 범죄들을 계속 저질러 왔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자지구 사람들이 이제 봉기를 한 거죠. 그동안 나름대로 당해온 것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한 건데, 결국은 폭력은 폭력을 부르기 때문에 양쪽 다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랫동안 길게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중동 지역에 전운이 쌓이면 항상 우리 방산 무기의 수출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방산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이 상승하다 많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고,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도 좋고 해외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오르다 말았는지, 자기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따로 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 내에 방위 사업 부분을 모두 모은 말 그대로 한국판 럭키드 마틴이라는 말을 할 만큼 육해공군에다가 우주까지 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만든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명품 무기로 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 다양한 지상 무기뿐만 아니라 이 유도 무기까지도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 체계를 보게 되면 K-21 보병 전투 장갑차뿐만 아니라 호주에 이번에 수출되는 레드백도 나오고요. K9뿐만 아니라 K-10 탄약 운반 차량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목적 무인 차량, 이 무인 차량도 이제 내놓고 있고, 비호 복합 30mm 복합 대공화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무기들은 말 그대로 육해공을 다 커버하는 그런 무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한화 오션이라고 옛날 대우조선 해양까지 인수하면서 잠수함부터 전투함까지 이게 바다까지도 이제 바닷무기, 해양무기까지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된 걸 보면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천무나 K10 탄약 운반차, 그다음에 타란툴라 같은 장갑차도 보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무기들이 전 세계 여러 군데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직까지는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아직 수익성은 나타내지 못하지만, 이 방산무기 쪽이 워낙 수익성이 괜찮기 때문에 이 우주개발 자금마저도 독자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54%,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시큐리티 해가지고 옛날 CCTV 쪽, 이쪽이 23%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항공 부분, 항공 엔진도 직접 만들고 있는데 이쪽이 한 21.37%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굉장히 크죠. 작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을 치다시피 한 건데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뭐 작년에 뭐 반기 실적이 5,481억 정도 됐었지만 요번에 1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1,581억을 찍었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작년에 반기 영업이익이 59억밖에 안 나온 회사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581억이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단기 순이익도 5,500억 정도니까 뭐 이 부분은 뭐 다른 금융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뭐 이게 사업만 영업이익만을 갖고 따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한화입니다. 한화가 지주회사로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다 말았느냐?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5월 달에 들어서고 나서 이 국산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 방산업체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방산업체의 무기를 사주는 그런 발주를 확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미국 무기만 작년에만 18조 원을 사줬습니다. 이 말뜻은 그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미국 무기 구매에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 국산 무기 발주가 안 나가죠. 이 말뜻은 이 국산 방위 사업체들의 내수 시장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정부가 안 사주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을 할 수밖에 없고 수출을 안 하면 우리 방산업체들은 망합니다.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방산업체들, 군산 복합체의 무기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문재인 정부 5년에 7배나 되는 이 엄청난 그 구매를 왜 했는지. 근데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무기 구매에 있어서 리베이트라는 게 있다는 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즉, 이 무기 구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의 이 그 구매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겠죠. 근데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미국 무기를 많이 샀다라고 그 아직까지는 뭐 알려진 건 없죠. 왜냐면 리베이트 자체가 굉장히 이 영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밀을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게 얘기될 때나 뭐 자료가 나오지 결코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외부에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여튼 이게 작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국산 무기 구매보다는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예산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이제 국산 방위 사업체들의 이 내수 시장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한화오션의 최대 주주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상반기에 그때 그 한화오션에 대한 약 2조 원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란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왜냐면 22.67% 최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주 배정에 그 참여한 걸로, 주주 배정 유상자에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 한화 그 에어로스페이스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가거나 할 돈이 내부 자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한화오션은 이 돈을 갖고 잠수함이나 이런 돈이 되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펼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화오션도 그 빠르게 그 실적을 개선하면 할수록 뭐 최대주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도 나쁘진 않은 그런 선택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한화오션에 대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2분기 때 꺾였습니다. 꺾이고 지금 장기 이평선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이 중동 불안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이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빨간색으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르다 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수장이 없는 것, 그 윤석열 정부가 국내 무기를 사줄 돈이 없다는 그 사실과 또 이 우리나라 수출의 한계를 보이는 게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산 복합체들의 시장을 빼앗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무기가 원자력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원천 기술에 대한 딴지를 미국이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원래 상반기 실적만 갖고도 보면 지금 현재보다 한 22만 원 정도 주가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그 주가가 이제 원래 이 실적을 반영한 주가보다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주가에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실적은 되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할인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당분간 좀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업체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방산업체들도 따로 녹음을 하고 싶긴 한데 그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설명드린 걸로 가르면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